이슬람 커피 제2편 드라마틱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술탄의 변장과 커피하우스의 비밀. 1633년 이스탄불은 술탄 무라트 4세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라트 4세는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한 법령을 내렸고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눈에 띈 것은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어느 날 밤 궁전의 서재에서 무라트 4세는 신하들과 긴장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나의 통치를 비방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 신하들은 술탄의 분노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라트 4세는 주먹을 쥐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커피하우스는 금지한다. 누구든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무라트 4세는 법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스탄불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남자는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바로 무라트 4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민으로 변장하고 커피하우스에 잠입해 반역자들을 색출하려 했습니다. 한 커피하우스에 들어선 무라트 4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불온한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술탄의 통치는 너무 가혹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해. 이대로라면 제국은 망할 거야. 무라트 4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몰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커피하우스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탄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커피하우스를 둘러싸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술탄의 명령이다. 반역자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비밀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무라트 4세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한 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스탄불의 광장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공개 처형당했고 그들의 머리는 장대에 꽂혀 사람들에게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무라트 4세는 궁전의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무라트 4세의 통치가 끝난 후 커피하우스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술탄의 공포 정치가 잠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술탄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 배경 1. 정치적 불안과 커피하우스 17세기 초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과 반란이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라드 4세는 커피하우스가 반정부 세력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금지했습니다. 종교적 논쟁. 이슬람 율법 논쟁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가 종교적 의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라드 4세는 이러한 종교적 논쟁을 이용해 커피 금지를 정당화했습니다. 커피 금지령. 무라드 4세는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들은 처형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커피하우스를 감시하기 위해 비밀 경찰을 동원했고 심지어 직접 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라드 4세는 직접 검은 옷을 입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커피하우스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체포해 즉시 처형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무라드 4세는 커피를 마시다 체포된 사람들을 참수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 금지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공포 정치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헌적 기록. 더 코피하우스 어 컬처럴 히스터리 마크 펜더그러스트의
이 책은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처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인용해 그의 강압적 통치를 증명합니다. 카피 언드 코피아우시즈 인 더 아터먼 엠파이어. 셀마 아키아지치 오즈코자크. 이 논문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커피하우스 문화를 다루며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그 배경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술탄의 칙령. 오스만 제국의 공식 기록에는 무라드 4세가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를 금지한 칙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의 강압적 통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외교관의 보고서. 당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유럽 외교관들의 보고서에도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처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통치를 공포정치로 묘사했습니다. 그럼 왜 이슬람 사회에서 커피하우스가 이런 탄압을 겪고도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역할. 1. 사회적 교류의 장.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중동 사회의 지적 활성화에 기여했고 커피하우스는 사회적 변화와 혁신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화적 교류의 장. 커피하우스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커피하우스는 유럽의 카페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며 글로벌 커피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문헌적 근거. 더 소셜 라이프 어브 카피 더 이머전스 어브 더 브리티시 코피하우스. 바이 브라이언 카우언. 이 책은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며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를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코피하우시즈 더 소셜 히스터리 어브 어 컬처럴 인스티튜션 바이 볼프강 쉬벨부쉬. 이 책은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다루며 중동과 유럽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3. 종교적 영향. 커피하우스는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적 논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하우스가 종교적 의식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커피하우스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커피하우스가 중동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정치적 영향. 커피하우스는 정치적 논의의 중심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며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이는 중동 사회의 정치적 활성화에 기여했고 커피하우스는 정치적 변화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문헌적 근거. 위의 웨즈코사크의 논문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다루며 커피하우스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마크 펜더그러스트의 위의 책은 커피하우스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며 중동 사회에서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커피에 대한 종교적 수용 과정.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논쟁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는 처음에는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커피의 초기 수용. 커피는 15세기 중반 예멘에서 처음으로 수피즘 수행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피즘 수행자들은 커피의 각성 효과를 이용해 밤새 기도와 명상을 지속했고 이는 커피가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초기에는 커피가 종교적 의식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적 논쟁의 시작. 그러나 16세기 초 커피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커피의 각성 효과가 종교적 의식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는 커피에 대한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 근거. 카피 언드 코피하우시즈 더 오러진즈 어브 어 소셜 베버리지 인 더 미디벌 니어 이스트. 랄프 하톡스. 이 책은 커피의 초기 수용과 종교적 논쟁의 시작을 다루며 초기 커피 사용에 대한 종교적 논쟁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더 코피하우스 A 컬처럴 히스터리 바이 마크 펜더그러스트.
이 책은 커피의 초기 수용과 종교적 논쟁의 시작을 다루며 초기 커피 사용에 대한 종교적 논쟁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커피의 해악에 대한 종교적 논쟁. 1. 커피의 중독성 논쟁.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가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커피가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커피의 각성 효과 논쟁. 커피의 각성 효과는 수피즘 수행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각성 효과가 종교적 의식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커피가 기도와 명상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영향 논쟁.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커피하우스가 종교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역사적 근거. 커피 앤 커피하우시즈 인 오토만 이스탄불. 이 논문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다루며 커피의 중독성과 각성 효과에 대한 종교적 논쟁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더 소셜 라이프 어브 카피 더 이머전스 어브 더 브리티시 코피하우스. 브라이언 카우언의 이 책은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교적 논쟁을 다루며 중동과 유럽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종교적 논쟁의 결과와 커피의 수용. 커피에 대한 종교적 논쟁은 결국 커피가 이슬람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커피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커피가 종교적, 사회적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종교적 논쟁을 극복하며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이는 중동 사회의 종교적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피는 신과의 교감을 돕는 신성한 음료로 여겨졌고, 이는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커피의 상업적 확산과 문화적 교류. 커피의 상업적 가치. 예멘의 모카 항구를 통해 커피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커피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여겨졌고, 이는 중동과 유럽 간의 무역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중요한 수출품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커피가 예멘에서 이슬람 국가 전역으로 전파되는 과정. 커피는 예멘에서 시작되어 중동 이슬람 국가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메카와 메디나의 중요성, 종교적 전파.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의 성지로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는 커피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순례자를 통한 전파. 순례자들은 커피를 접하고 이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커피가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커피를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이는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이로와 다마스쿠스로의 확산, 상업적 거래를 통한 확산. 16세기 중반 커피는 이집트의 카이로로 확산되었습니다. 카이로는 중동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커피하우스가 등장하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이로의 커피하우스는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이는 중동 사회의 지적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마스쿠스도 커피 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중동의 주요 문화 중심지로 다마스쿠스의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과 문화,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이스탄불로의 전파.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도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오스만 제국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는 커피하우스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유럽의 카페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중동 사회의 지적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4. 이슬람 세계의 커피가 유럽으로 확산. 상업적 확산. 예멘의 모카 항구를 통해 커피는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커피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여겨졌고, 이는 중동과 유럽 간의 무역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중요한 수출품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적 교류. 커피는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중동의 커피하우스는 유럽의 카페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커피는 중동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며 글로벌 커피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커피는 16세기 말부터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중동의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접하고 이를 유럽에 도입했습니다. 커피는 유럽의 카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슬람의 커피 문화는 유럽 사회의 자적 성숙에 기여하며 유럽 커피 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이 커피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많은 일들과 아시아 남미에 이식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